100세 쇼크, 노후는 준비되셨습니까? 100세 시대, 당신은 플러스 알파가 준비되어 있나요? 40대 나라,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결혼해서 한창 자녀 교육을 걱정하고 있겠죠? 기회가 되면 맞벌이로 다시 직장 생활도 하고요. 70세요? 아, 거기까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자식들과 함께 손자 손녀 재롱 보면서 살 것 같긴 한데 가능하겠죠?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면 직장을 다니는 게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요. 70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2009년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유엔 보고서에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급증하며 결국 100세 시대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가장 먼저 기대 수명 100세를 맞이할 사람들은 전후 세대인 베이비 부머들이죠. 문제는 베이비 부머를 책임져야 할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는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흔히 베이비 부머를 두고 위로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아래로는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베이비 부머도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벌어서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삶이나 신경 써라 하는 베이비 부머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100세 시대, 정말 인류에게 축복인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노인 부부의 월 적정 생활비는 268만 원, 1인 가구면 165만 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매월 이 정도의 고정 수입을 가지긴 어렵죠. 그래서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 상황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퇴 후 기대 수명인 남성 19년, 여성 27년을 기준으로 부부 둘 다 생존해 있고 다행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이 홀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결국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과 아내가 혼자 사는 기간까지 더한다면 총 3억 5천여만 원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 부족함을 채울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평생 직장이라 여겼던 곳은 50세도 안 돼서 그만두는데 평균 수명은 해마다 올라가 83세가 넘었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준비해야 할 노후는 점점 길어지니 과거보다 많은 수입, 100세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모으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앞으로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날 테니 이제는 얼만큼의 돈만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네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인생의 이마, 해법은 있습니까? 100살까지 사는 시대, 40, 50대에는 턴어라운드 해야 한다? 큰 꿈을 꾸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도 임원이 되지 못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찌감치 짐을 싸야 해요. 좁은 문을 뚫고 선택된 1인으로 남아 사장까지 오른다 해도 대부분 길어야 60세면 정년이 다가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2막을 외치며 자영업에 뛰어들게 되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뛰어든 자영업 전선에서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준비 부족으로 3, 4개월 후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폐업 공포는 식품, 문화, 생활 등 모든 업종에 퍼져나가며 자영업의 생존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고 있어요. 결국 핑크빛 미래라는 인생 2막의 환상은 사라지고 눈앞에 닥쳐온 위기 앞에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죠.
투잡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온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래서 2018년 1월 그동안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후생 노동성이 기업의 투잡 인재 활용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어요. 직장인이 근무 시간 외에는 다른 회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벗고 나선 거죠. 종신고용, 연공 서열로 고착화된 일본의 비효율적인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 부업을 원하는 인재를 받아들여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대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부업을 찾는 일본 직장인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투잡이 필수인 시대가 이미 온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소비 트렌드, 언택트와 홈코노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트렌드는 바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여가 생활을 모두 집안에서 해결하는 홈코노미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미 여러 기업들이 변화하는 소비 시간, 구매 연령, 구매 방식에 맞춰 비즈니스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어요.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들이 자연스럽게 거실 TV로 연결되고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5, 60대의 온라인 결제가 증가하며 온라인 쇼핑 경험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힌트를 주죠.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알고 계십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과거의 비즈니스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의 성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저마다 자신만의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성공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플랫폼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없죠. 온라인 경험이 풍부한 오늘날의 프로슈머들에게 기존의 플랫폼은 매력이 부족해요. 모든 소비자와 공급자가 흐름에 따라 잠시 만났다가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일 뿐 비즈니스의 주체로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찾아오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조직화시키죠. 소비자는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주체로 거듭나며 또한 새로운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죠. 이것은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점을 보완한 차세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어요. 박한길 회장은 애터미의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애터미는 플랫폼도 돈을 벌지만 소속된 사람도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애터미 비즈니스가 더 커지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말이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100세 쇼크와 자영업 위기, 투잡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흐름 속에서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생 2막의 해법을 알아보시겠어요?